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기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승도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누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청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BF 인증 적용 사례를 통한 행정 적용의 유연함과 충청남도 내의 아파트 실거래 후 계약 해제 사례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과 자치경찰 사무의 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 1은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님 인사말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밑줄 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눈높이를 넘어 가슴 높이 교육감, 안전하고 건강한 즐거운 학교 현장. 그런데 과연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첨부 2는 3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붉은 테두리로 표시된 영역 중 중앙 부분 화단이고 오른쪽 상단은 상수도 매너리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분명히 화단인데 나무와 풀은 달아 없어지고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학교를 가봤지만 학교 정문 앞에 화단이 있고 더구나 돌출된 상수도 매너리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화단으로 바로 직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화단을 가로질러 가면서 아침마다 규칙을 어긴 듯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등교를 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마른 흙이라서 다행이지만 눈이 와서 빙판을 이루거나 비가 와서 젖어 있어 뛰어가던 아이들이 미끄러지기로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단의 경계가 단단한 대리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문이 만들어진 사유를 확인해 보니 바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BF 인증제도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첨부 4는 주식회사 E&H를 통해 BF 인증 컨설팅을 받은 결과입니다. 1번은 보행자 주출입구 진입의 기울기와 수평 구간 확보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고 예비 인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자 주출입구 진입 후 내부 경사로 접점 구간의 기울기와 수평 구간 확보라는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 5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예비 인증 낚시 컨설팅 도면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수도 인입 매놀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와 조차가 어려워 계단을 삭제했다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6은 사단법인 한국교육독색환경연구원에서 BF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첨부 7은 호수초 정문의 BF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입니다. 인증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 2에 의한 것이고 적용의 완화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에 의한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완화 절차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 1을 보면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장애인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대상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 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는 BF 인증 적용의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항은 시설주 등은 여기 시설주란 소유자 및 관리자를 말하고 다음 각 원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 주관기관은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 주관기관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와 3호 대상시설 용도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BF 인증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의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인 등 편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 기준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 신청서에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설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시설 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용의 완화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돼 있고 4항에 보면 시설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 행정질문 한다고 요약서를 제출하자마자 도교육청과 천안교육청 직원들이 몇 분이나 찾아왔는지 혹시 교육감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BF 인증을 컨설팅했던 주식회사 ENH 담당 실장과도 통화를 했고 BF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장애 없는 생활인증팀 담당 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궁금했고 답답했고 약간의 창피함마저 느꼈던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BF 인증 절차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절차조차 고려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원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BF 인증 적용의 완화를 위한 논의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인증을 통과하고 BF 인증을 승인받은 현 상태로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하려면 재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용 완화와 관련된 논의 제안이 들어왔다면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을 없었습니다. 화단을 만들지 않고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BF 인증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적용하면서 학교 부지 내에서만 규정을 마치려는 행위입니다. 첨부 사의 내용과 같은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천안시와 협의하여 천안시 소유의 도로를 정문 몇십 미터 전방부터 점차적으로 높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등교 환경 조성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횡단보도의 기울기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서북경찰서와 정문 앞에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하는 데 노력을 한다는 제안을 할 때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찾아다니는 시간과 정성을 미리 쏟았다면 도정질문을 못하게 하라고 그 노력을 학교를 신설한 초기에 각 부서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과 기관 및 단체에도 협의하려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화단을 가로지르지도 않아도 될 것이 있으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상수도 맨홀이 솟아있는 모습보다는 학교 지킴이실 뒤로 옮겨졌을 깔끔한 정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학교를 신설할 때나 공사 등을 할 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항상 수재적인 행정을 하는 충청남도 교육청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재능은 타 시도의 교육청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분명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모습으로 행정을 대하는 모습은 도교육청의 뿌리 있게 자리 잡은 소극 행정이랑 적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충남의 인재 육성을 총괄하는 충남도 교육청에 이러한 모습이 바뀐다면 분명 우리 도의 교육행정은 한 발짝 더욱 선진화될 것임에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사람과 시간과 사람이 변하면 변화된 사회와 환경에 맞도록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약속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정에 얽매여 사고의 틀을 규정해버리는 정책을 지향하면 과연 충남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성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적잖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후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 행정으로 충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최근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시군의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정을 통해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살펴보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도민들에게 공분을 안겨주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10필지 23,028제곱미터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최근 발표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였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여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했는데 첨부 11은 2019년과 2020년도 충청남도 아파트 신고 건수와 해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신고 건수는 2019년 48,239건에서 2020년 72,062건으로 49.5%가 증가했습니다. 해제 건수는 2019년 1,584건에서 2020년 3,152건으로 99%나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 증가율에 비해 해제 건수의 증가율은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12는 충청남도 시군별 신고 건수 증가율 대비 해제 건수의 증가율 현황을 봤는데 태안은 1945%나 증가를 했고 아산은 908%나 증가했으며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이 해제 거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해약 해제 신고란 부동산에 관한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해약 신고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로 신고 기간은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내용입니다. 해제 건수는 해제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었습니다. 첨부 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천안 일부 동의 한 아파트 평형별 최고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한 특이한 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공교롭게도 계약 해제가 된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거래들입니다. 특히 첨부 15는 부동산 시장 교란 의심 정황을 받을 만한 거래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가 동일하며 취득가액이 없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시군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율은 무주택자는 34평형까지는 1.1%, 다주택 소유 시 두 채까지는 8%, 세 채까지는 12%입니다. 천안시와 같은 조정지역은 두 채일 경우도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16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자전거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자전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통속이 되어 해당 단지 월별 신고가로 계약을 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이 거래 사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연계가 됩니다. 도민들은 인터넷 등으로 거래 가격을 검색한다든지 중개업소를 통해 가격을 문의하게 됩니다. 중개사들 또한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거래가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 신고가는 자전거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후의 금액은 신고가 이상으로 통상 거래가 되고 매도자들은 매도 금액의 호가를 신고가 이상으로 매물을 의뢰합니다.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가격은 껑충 뜁니다. 간혹 중개업소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의 새로운 사례가 형성되면 자전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거래 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를 신고가로 이상으로 거래를 해서 매매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의해 형성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심이 들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형성을 위해서 2020년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해제 거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해제 거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서 불순한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첨부 17은 2020년 실거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516건에 952명 7억 1,427만 9천 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 유형은 거래 가격이라든지 거짓 제출, 지연 신고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첨부 19는 2020년 3월 충청남도의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현황입니다. 각 충남도와 시군별로 한 명이 수만 건을 살펴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제와 지방경찰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 확보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분양권, 불법 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행위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특사경 운영 현황은 총 39명으로 충남도 5명, 시군구에 34명을 지명을 하였고 운영 조직은 전담 조직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부서에서 특사경 주기만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실거래, 중개업 등 업무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고 시행 초기로 기본 업무 겸직과 교육 경험 등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가 하중으로 특사경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진시 7건이 운영 실적의 전부입니다. 경찰 사무는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 내 생활안정, 교통, 경비,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수사사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치경찰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안정 사무 4번에 보면은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 단속 연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첨부 21은 충청남도 2019년 주택보급률에서 보는 것처럼 89만 2,159세대 중 52.4%인 46만 7,790세대가 아파트입니다. 다른 주택은 제외하더라도 대표적인 주택이 아파트이며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야말로 주택 안정을 통해서 충남도 주민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정감사로 2018년도에 4개 단지, 2019년도, 2020년도에 각각 10개 단지를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문을 통해서 충남의 각 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22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을 통한 취득세가 매년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라도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유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조사권과 수사권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지방경찰 사무에 추가를 하는 방법과 특사경제도 운영의 확대 그리고 공익강사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충청남도 주거정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